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생생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뜨거웠던 가을 야구가 좀 일찍 끝났습니다. 다 한국도 일찍 끝나고 미국도 메이저리그도 일찍 끝나고. 네, 제가 왜 조금 이렇게 좀 디프레스가 왔나 그런가 보니까 야구가 끝나서 그래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좀 기대했던 게 오늘 또 금요일 또 월드 시리즈가 LA로 이동을 해서 계속 펼쳐지겠거니 이거 잘하면은 정말 주말 동안도 펼쳐질 수 있겠다. 그랬죠. 생각도 사실 잠시 했는데. 사실 김진원 진행자랑 그 5차전 열리는 날 카톡을 좀 했는데 맞아요. 5대0 되면서 이거 6차전 가겠네요. 그러니까요. 저지가 홈런 치고 막 기세가 또 뉴욕 양키스가 기세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야구 역시 몰라요. 네, 아무튼 뭐 생각보다 시리즈가 뭐 허무하게 43년 44년 만에 역사적인 맞대결이다. 막 기대했던 뉴욕 양키스와 LA 다저스와의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는 생각보다는 좀 싱겁게, 사실, 초반에 드라마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전체 시리즈로 봤을 때는 다저스가 압도적인 힘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4승 1패로, 선발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았고, 불펜에서는 확실히 압도했고, 타선도 상하위 타선이 골고루 양키스보다 터져서 다저스 특히 이제 벤치 용병술에서도 로버츠 감독이 우위였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저스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예상을 하면서 뭐 전체적으로 전력은 다저스가 좀 더 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저스는 선발 투수 변수라는 게 여전히 있고 그래도 플레이오프 월드 시리즈인데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양키스 편을 좀 들면서 에런 저지가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월드 시리즈에서는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에서 그냥 뭐 선발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저스가 전체적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시리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터지던 에런 저지가 5차전에서 홈런 치고 막 안타도 치고 해서 4출루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볼을 고르더라고요. 맞아요. 선관이. 그러니까 헛스윙, 완전히 그전에는 붕붕 헛스윙이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5차전 그렇게 그냥 실책 안 하고 양키가 잡고 갔으면 게리콜 나오는 경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게리콜도 얼마나 잘 대단한 경기를 펼치고 있었습니까? 5회 전까지. 솔직히 저는 이 월드 시리즈에서 범가너, 샌프란시스코 범가너 이후로 이렇게 압도하는 투수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범가너 이후에 월드 시리즈에서 슈퍼 에이스가 없었거든요. 불펜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클래식 팬들은 좀 이렇게 한 선수가 이렇게 압도하는 이런 경기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옛날 뭐 클리프 리도 그랬고 자시 베켓도 그래. 근데 이런 슈퍼 에이스가 한 경기를 책임지는 경기가 진짜 오랜만에 봐서 사실 에러만 없었다면은 한 7회까지도 7, 8회까지도 갈 그런 무시무시한 공이었는데 무브먼트도. 근데 그 에러 3개가 한 이닝에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뉴욕 양키스는 변명할 수가 없는. 이거는 뭐 사실은 좀 굉장히 부끄러운 역전패였죠. 그러니까 이 경기 결과보다 전 이 경기 내용이 조금 좀 야구 팬으로서 실망스럽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에런 저지가 그 5회 결정적인 수비 실책 전에 그 전회 4회에 브래디 프리먼 그 홈런성 타고 펜스 부딪히면서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요. 이 162경기 1900 몇십 이닝 동안 실책이 없었던 저지예요. 정규 시즌에서 실책이 없었어요. 이번 시즌 첫 실책이 가장 중요한 월드 시리즈에서 나온 거예요. 거의 뭐 제가 야구하면 나오는 그런 실수 수준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어려운 타구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플라이볼 일반적인. 그거를 주자 신경 쓰다 그 주자를 왜 보냐고요. 플라이볼에서 잡은 다음에 봐도 전혀 이건 문제도 안 되는 건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 포구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부터 이제는 재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사 1, 2루에서 또 땅볼 유격수가
뭐 저는 삼루에게 던지는 것 자체는 타이밍상 나쁘지 않은데 송구가 빗나가면서 네. 거기서 무사만류되고 그러다 보니까 게리 콜이 멘탈이 확실히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근데 이 누구야 럭스랑 오타니를 삼진을 잡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 게리 콜이 저는 대단하다고 느낀 게 이 정도 상황이 됐는데도 그걸 흔들리지 않고 그거 버틸 투수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게리 콜이 또 말도 안 되는 실책을 아니 그리고 했습니다. 배치한테도 무키 배치한테도 잘 던졌어요. 잘 던진 거예요. 그래서 땅볼 유도를 빗맞은 했어요. 네. 타구 일루수 평범한 타구인데 네. 그게 좀 이렇게 스핑을 먹긴 먹었는데 네. 그 게리 콜도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그 기본을 망각한 거거든요. 맞아요. 투수는 피칭 후에 특히 일루 땅볼은 이거는 그냥 몸이 무조건 반응해서 일루로 커버를 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커버를 안 가다가 리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았 필요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잡아서 당연히 콜이 들어오는 줄 알고 토스할 생각을 네. 했다면 안 들어오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무키 배치가 전력 질주했다는 맞아요. 거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칭찬해줘야죠. 저는 정신력이나 정신 무장 상태도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4차전 때도 사실은 보이게 안 보이게 예를 들면 스탠튼이 천천히 돌면서 홈 들어올 때 홈에서 태그아웃 당하게 4차전이 있었잖아요. 물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이 보살, 이 홈 어시스트가 너무 네. 기가 막히긴 했지만 네.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그 스탠튼이 그렇게 느리게 뛴 게 아니에요 그날. 네. 이 워낙 등치가 있고 해서 느리게 보이는 거지 순간 속도 나온 거 봤거든요. 네네. 저지 최고 스피드, 그 스탠튼 최고 스피드였어요. 그렇군요. 저는 조금 설렁설렁한 거 같이 보이는데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저스 선수들은 굉장히 절박함. 팀이 네. 이렇게 막 계속해서 막 으쌰으쌰 하면서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인데 양키스 선수들은 뭔가 이렇게 나사가 하나씩 풀린 듯한 그런 모습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조도 사실은 게리 콜이 커버 안 들어갔어도 리조가 더 적극적으로 뛰었으면 직접 워낙 베이스 밟을 수 수비가 있었거든요. 좋은 선수거든요. 네. 골든글러브를 4번인가 탄 네. 선수예요. 근데 그러니까 5회에 나온 실수는요. 네. 그러니까 야구의 기본 중에 기본. 네. 초등학교 때 야구하는 선수들부터 코치가 가르쳐주는 그 기본 그거를 안 지킨 거예요. 네. 외야수가 특히나 내야는 수비 실수가 그냥 그것도 안 되지만 특히 외야는 이 수비 실수 하나는 그냥 그럼요. 네. 너무 이거는 뭐 재앙이에요. 치명적인데. 네. 네. 저지 그랬죠. 포구할 때 주자 보느라고 그거 네. 안 보고. 그다음에 일루수 땅 볼 때 투수 베이스 커버 안 한 거. 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거를 망각했기 때문에 이길 자격이 없었던 거죠. 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근데 그 틈을 파고 들어간 다저스가 또 대단한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네.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5대0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 플레어티가 2회 중간에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선발이. 그런데 로버츠 감독이 어떻게 보면 핵심 불펜들을 내더라고요. 포기를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를 물론 그 다음 날 하루가 휴식일이긴 이동일이 했지만 있었으니 그게 또 가장 네, 컸죠.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핵심 불펜 자원을 다 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게 선수단에 분명히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나 포기 안 했어. 포기 안 했다. 감독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니까 선수들도 뛸 수는 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선수단 전체의 이 의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MVP 수상한 네. 이 프리먼 네. 발목이 사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뛰다가 또 발목에 공을 한번 또 맞았잖아요. 진짜 아찔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수비도 하고 나오고 뛰고 그리고 오타니도 네. 사실 정상 컨디션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네.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어깨가 불편한 상황에서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로 할 때도 이렇게 고정하고 뛰더라고요. 네,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제가 감독한테 강하게 요청해서 나 빼지 말아달라고 뛰겠다고. 네. 그게 그런 의지들이 다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선수단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나 엔트리에 못 든 선수들도 거기 뭐 글래스나우나 커쇼나 조켈리나 벤치에서 정말 뜨겁게 응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저스가 좋은 플레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주고 이런 이 팀 케미스트가 와 진짜 이게 2020년에 코비드 때 우승했을 때 물론 그때도 대단했지만 네. 그때 우승이 사실 반쪽짜리라는 맞아요. 평가가 네. 있잖아요. 단축 시즌이었고. 단축 시즌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선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도 완벽한 우승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사실은 이제 LA 다저스가 말씀드린 대로 선수 특히 투수진 부상이 너무 많았고 네. 시즌 내내 그런데도 시즌을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월드 시리즈까지 이렇게 우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선수단 뎁스가 굉장하구나. 그 다음에 선수들의 어떤 정신무장 의지 파이팅이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저는 로버트 감독도 더 이상 돌버츠가 재평가 받아야죠.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감독 이번에 또 지도력을 펼쳤어요. 이번 시즌에 어떻게 보면 메이지그 역사에서 좀 이런 시즌이 있었나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규 시즌에서요. 네. 다저스 뭐 선발 불펜 다 포함해서 이 규정 이닝을 이룬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저도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플레이오프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한 팀이 정규 시즌에서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글래스나우가 없었죠. 글래스나우가 전반에 너무 잘했지만 또 게빈 스톤 그랬죠. 코쇼도 규정 이닝만 맞아요. 그러니까 야마모토도 그랬고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핵심 자원들 곤솔린, 메이약, 조 켈리 너무너무 투수진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거는 이 불펜 활용을 이건 정말 감독 역량이거든요. 불펜 활용을 올 시즌 특히 포스트 시즌에서 이 정도까지 해낸다? 저는 데이브 로버츠 감독 다시 평가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요, 뭐 내년 재계약인데 뭐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뭐 종신계약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우스갯 얘기로. 그리고 오타니가 이제 10년 계약했는데 올해 첫 해였잖아요. 오타니가 그랬대요. 그 프리먼 사장한테도 그러고. 9 year more. 로버츠 감독이랑 자식 계약 마지막까지 같이 가고 싶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약이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9년 남은 거잖아요. 9번 더 우승하자. 9번 더 우승하자. 내년 더 우승하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오타니가 사실 물론 다른 팀들 오퍼도 많았지만 LA 선택한 게 우승하고 싶어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와, 근데 첫 해에 우승을 하네요. 진짜. 오타니 선수가 월드 시리즈에서 활약은 미비했습니다만 그래도 팀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이끌었고요. 그리고 프리먼의 포시즌 내내 프리먼의 활약은 너무나 대단했고. 프리먼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길이 남을 만한 그렇죠. 역사에 남을 만한 역사에 남을 만한 특히 월드 시리즈 활약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LA의 변수 중에 하나가 프리드먼의 프리맨의 정상적인 출장과 활약 여부다 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줬고, 저는 숨은 MVP 한 명 더 있다고 봐요. 누군가요? 토미 현수 에드먼. 토미 현수 에드먼이 사실, 그 정도의 공격을 바라고 데리고 중간에 영입한,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세인트루이스에서 유격수 수비를 맡기려고 데려온 거죠. 저는 다저스 프론트가 올해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프리먼 트레이드로 데려온 거. 이건 진짜 신의 한 수가 됐어요. 프리먼 안 데리고 왔죠. 내야며 외야며 수비가 다 구멍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메워줬어요. 프리먼이 유격수 필요할 땐 유격수 나가죠. 2루수 필요할 땐 2루, 3루 필요하고 또 중견수 수비 필요할 땐 나가고. 이런 선수가 정말 이런 선수를 데려왔다는 거는 진짜 공격을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수비를 완벽하게 메워줬죠. 더군다나 포스시즌에서는 공격이요. 특히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전체 포스시즌 통틀어서도 그러니까 에드먼 얘기하는 거죠. 에드먼 얘기하는. OPS가 전체 3위였어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하고. 맞습니다. 이게 또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WBC 때 한국 대표로 뛰기도 했고 이제 그런 선수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포스시즌 내내 팀의 핵심 활약을 하면서 팀을 우승까지 이끌고 리그 챔피언십에서는 또 팀의 MVP까지 받고 뭐 이제 그런 활약을 보니까 또 같이 또 기분이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해요. 우리 텍사스 레인저스에 추신 선수 있을 때 그냥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았잖아요. 이 한국인 선수가 활약하는 것 자체만 봐도. 근데 LA에 류현진 있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토미 에드먼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김하성 선수도 이제 뭐 트레이드 얘기가 이제 FA 돼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레인저스도 한번 오퍼해보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어요. 네, 이제 어쨌든 가을 야구는 끝이 났습니다. 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KBO 한국 시리즈는 거기도 사실은 기아가 워낙에 강팀이었고. 네. 1, 2차전 그게 비변수가 너무 컸잖아요. 네네. 사실 1차전이 삼성이 이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그게 변수가 됐어요. 서스펜디스 네. 연기되면서 다 다음 날로 그 다음 날도 또 비가 와서 연기되고. 한참 이기고 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태인도 그랬어요. 네. 원태인 투수가 자기 야구 인생에서 최고 컨디션이었다. 모든 나 이거 사고 칠 것 같다 오늘. 네. 이 정도 너무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그게 다다음 날 사실상 더블헤더가 된 거예요. 네. 그 경기 기아가 잡아가면 사실상 시리즈는 끝났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도 미국도 전통의 라이벌 두 팀이 맞붙은 클래식 경기가 펼쳐졌는데 좀 결과는 좀 싱겁게 이렇게 4승 1패씩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 월드 시리즈 총평을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그리고 수비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습니다. 특히 월드 시리즈를 통해서 알았고 모든 면에서 다저스가 양키스보다 잘했고 충분히 우승할 만할 그런 팀이었다고 축하를 보냅니다. 네. 몇 년 전에 조금은 이제 평가 절하를 당했던 우승에 대한 그 평가는 이제 다저스가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저스는 한동안 좀 이렇게 왕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당장 내년에 선발진 빵빵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내년에 전력이 더 좋습니다. 오타니가 내년엔 투수도 합니다. 네. 이제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자, 시즌을 시작한 NBA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NBA 시즌 초반 동부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 보스턴 셀틱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가 역시나 세요. 각 컨퍼런스의 최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이후의 팀들이 지금 시즌 초반 일주일 한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절대 강자가 있어요. 없고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물론 보스턴하고 오클라호마가 센데 보스턴도 5연승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한 경기 주고 걸렸고요. 오히려 클리블랜드 카블리스가 지금 5연승입니다. 네. 전승이에요. 그러니까요. 첫 경기 지다가. 네. 근데 지금 덴버 같은 경우도 서부 컨퍼런스에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팀인데 개막 2연패를 했다가 그러게요. 근데 확실히 힘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머레이나 이런 선수들이 이 요키치를 보좌해주면서 실력이 나와서 이제 연승하면서 승률을 5할로 맞췄고 매버릭스도 사실 어제 경기를 좀 아쉽게 패배하면서 3승 2패. 3승 2패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제 경기 휴스턴 로켓츠랑 홈 경기였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사실 주초에 미네소타랑 쉽지 않았거든요. 미네소타와는 이제 다시 맞붙은 건데요. 지난 플레이오프에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네소타는 복수 혈전을 벌인 건데 사실 1쿼터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특히 앤서니 에드워즈. 그냥 누우면 다 들어가고 돌파면 돌파 3초 주면 3초. 물론 에드워즈가 드림팀 멤버였고 워낙 잘하는 선수인 건 알았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성기 조던, 코비 브로운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앤트맨이라는 별명으로 지금 현재 NBA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무섭던데 물론 조금 이제 부상 중간에 당한 것도 있지만 돈치치, 얼빙이 그날은 또 얼빙이 너무 잘했죠. 맞습니다. 35점이었는데 득점 이외에도 어시스트면 이 스틸 완전히 진짜 지배를 했어요. 달라스 매버릭스가 어쨌든 간에 지금 3승 2패로 시즌 초반 5경기 성적이 기대한 만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빙의 미네소타점 활약이랑 그런 거 봤을 때 팀이 확실히 좋아지긴 했구나. 그런 거는 느끼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보다는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경기를 잡았으면은 4승 1패로 그렇죠. 많이 좀 튀어나갈 수 있었는데 휴스턴도 사실은 좀 독을 품고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매버릭스가 아쉬운 게 지난번 미네소타전 때도 그랬지만 전반전 특히 1쿼터에 너무 몸이 안 풀려요. 너무 못해요 1쿼터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안 들어갑니다. 시도들이.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문제죠. 어제 경기에서도 1쿼터에서 10몇 점을 줬는데 이게 전반전에 좀 차이가 나니까 매버릭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특히 4쿼터에 강하거든요.
근데 어제도 정말 돈치치랑 클레이 탐슨이 4쿼터에 터지면서 3점까지 따라갔었는데 네. 근데 결국은 전반전 점수차가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그거 극복을 네. 못한 네. 거거든요. 앞으로 경기에서도 좀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전반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 자릿수 맞습니다. 얘를 네. 좁혀야지 이 후반전에 이게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점수를 초반에 내주면서 시작한 경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3번 이기는 경기가 다 그랬거든요. 네. 전반전 다 지다가 특히 4쿼터에 이제 물론 4쿼터에 센 팀이 강팀이란 말도 네.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점수차를 해야 되지 이게 극복하기 힘든 점수차가 되면은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이슨 키드 감독도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러게요. 네. 돈치치가 아직 몸이 완전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번 시즌 프리시즌을 부상 때문에 네. 소화를 못하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피드가 아주 빠른 선수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좀 스피드가 조금 다른 가드에 비해서 다른 팀 가드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게 좀 확실하게 스피딩을 자기 스피드보다도 못 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돈치치 몸이 더 빨리 좀 올라야 됐고 얼빙은 자기 몫을 계속하고 클레이 탐슨이 확실히 베테랑이라는 게 네. 자기가 꼭 점수를 내줘야 할 때는 어김없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게포드도 그렇고 라이블리 주니어도 확실히 이 센터진이 네. 좀 세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둘이 번갈아 가면서 아주 적절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PJ 워싱턴이 수비를 너무 잘하니까 든든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팀이 좋아진 건 확실한데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카 돈치치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리고 막상 얼빙, 탐슨, 돈치치 3명이 다 플로어에 있을 때 또 그렇게 뭐 자기 목대로 해주고 있는데 또 그렇게 확실하게 승리 조합을 만들어내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네. 아직 극초반이니까 네. 확실히 이제 손발 맞춰가면서 사실 이제 프리시즌 때 돈치치랑 손발 맞춰볼 기회가 없었죠. 기회가 네,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시즌 시작하면서 준비가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뭐 부상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계속 해 나가고 10경기, 15경기 치르고 나면은 네. 이 삼각 조합이 전 분명히 위력을 나타내려. 그래서 뭐 찾아갈 팀들은 또 어느 정도 자기 팀을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시즌 초반 좀 의외의 팀들이 뭐 LA 레이커스라든지 클리블랜드 카발리어스라든지 뭐 몇몇 좀 이제 그 LA 클리퍼스도 생각보다 이렇게 의외의 팀들이 조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부 뭐 동부도 마찬가지지만 네. 특히 서부가 지금 예상 외로 네. 의외로 이게 전력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팀들이 그러니까요. 극초반에 나오긴 네, 했어요. 네, 네. 저는 그래도 이 80경기 치르다 보면 결국은 그러게요. 승패는 나올 거라고 네. 순위 뭐 에버리지대로 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스턴 셀틱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스가 각 컨퍼런스의 최강자임을 역시나 지금 시즌 초반 뭐 증명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매버릭스가 또 이번 시즌 거기에 도전할 그런 더 나아진 모습을 차차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또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생생한 스포츠 이야기들과 함께 스포츠 독톡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